재난방송 전문위원회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1위 분야는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을 꼭 이제 1년 앞두게 된 것이죠. 40 총선이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선거제 개편을 위한 난상 토론이 어제 좀 벌어졌어요. 국회 전원위원회가 시작된 건데 뭐 나흘 동안 어떤 결론이든 도출돼야 될 텐데 의원 수를 줄이자는 여당 또 비례대표를 확대 주장해온 야권이 첫날부터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을 예고했고요. 네. 이제 여야 모두 이제 4월을 건 22대 총선 이제 1년 앞두고 앞으로 나흘간 선거제 개편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입니다. 전원위가 소집된 게 2003년 이라크 파병한 논의 이후 2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정치 개혁의 필요성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는데 진단과 해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국민의힘은 이제 지난 총선 당시에 위성정당 이제 사태를 비판하면서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게 국민의 뜻이다 뭐 이렇게 역설했고 일부는 비례제 폐지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제 내년 총선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당 또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는 야당이 중요한 결전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일종의 이제 규칙에 예민한 여야가 전원위에서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SNS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그럼 다음 국회의원 선거 1년 남았을 때 과연 어디를 찍을 것이냐라고 할 때 생각보다 중도층 특히나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게 큰 숙제다라는 것이에요. 뭐 실제로 보면은 거대 양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는데 네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28% 그러니까 3분의 1에 이끌고요. 특히나 20대 무당층 비율이 46%로 상승 추세다 보니까 과연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여야 모두 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 이제 청년 정책들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갑자기 이제 정책 확대하는 게 뭐 이런 이유들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SNS 의견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1,000원의 아침밥도 네. 1,000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대학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부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아예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줄안서도 먹을 수 있게 해주든가 그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가는 것 같네요. 결국 이제 생색내기에 다름없다는 것들도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 하나의 키워드 이제 기밀 문건과 관련된 키워드도 정치 분야에서 상당히 뜨겁게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키워드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밀 문건은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네. 국가 간에 지금 다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2위 주제는요. 환경 분야고요. 이제 키워드는 강풍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산불 소식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어제부터 이미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초속 20에서 30m의 봄 강풍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실제로 이제 2008년 4월 10일에 초속 20m 돌풍에서도 뭐 인천대교를 지나가던 탑차가 넘어져서 중앙분리대에 걸치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천장이 뭐 날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래서 이제 어저께도 이미 이제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에 대형 산불이 우려된다 이런 뉴스들이 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현실화가 되고 이른바 이제 4월의 악몽이 또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대책을 세우거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자연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냐 등의 좀 다양한 SNS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소한 방화선은 구축해 놔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계속 지금 도심으로 지금 피해가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동해안에서 난 산불도 고성 속초 쪽 도심으로 막 산불이 불어가지고 불길이 가가지고 피해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기상 예보 틀린다. 근데 그러다가도 이런 한 번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뭐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SNS 의견도 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종합적으로 산불 방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3위 주제는 뭐죠? 3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축구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100골입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예. 토트넘 홈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0골 클럽에 가입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다라는 표현이 또 조명받고 있는 건데요. 네. 260경기 출장 100골 50도움 주기 해트트릭 3회 골든부트 수상 등 이 각 부분 아시아 선수 최초의 성취를 한 것이죠. 아시아 선수 최초로 또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가 2015년 8월에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을 이적할 때만 보더라도 첫 시즌 적응은 쉽지 않았거든요. 네. 첫 시즌에 이게 딱 4골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한 시즌 만에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요. 8시즌 만에 100호골 엄청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또 100골 가운데 페널티킥 골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가 필드골입니다. 예, 이렇게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그 토트넘에서의 페널티킥이 나오면 거의 다 이제 케인 선수에게 이제 밀어주는 게 되는데. 아니 손흥민 선수한테 좀 밀어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드 플레이로 99골 넣고 또 양발도 고루 사용하고 또 이제 발등 말아차기 등 이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좋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네.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뭐 우리 이제 아시아 축구 연맹 전체의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토트넘 SNS를 보면 얼마나 이제 축하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손흥민의 100골을 1초에 한 골씩 100초 동안 보는 뭐 이런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 외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들이 예를 들면 이제 100골을 달성한 사람들 그림에서 손흥민 선수 어서 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림들도 보여줬거든요. 이제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을 상징하는 레전드 반열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축구 분야에 또 한 가지 반가운 키워드가 있는데 박은선 선수입니다. 네. 이제 9년 만에 A 매치에 골을 넣은 거예요. 이제 콜린 벤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어제 이제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신세계 이제 여자 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잠비아를 5대2로 눌렀는데 이때 박은선 선수가 약 9년 만에 A 매치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녀 통틀어서요 A 매치 골을 넣고 그 다음 골까지 9년 동안 걸려서 골을 넣은 게 최초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박은선 선수가 계속 이제 A 매치 이제 국가대표로 뽑히다가 네. 9년 동안 못 뽑히다 다시 뽑힌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골을 넣고 또 오늘도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2골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NS에서 소위 언니가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9년 만에 골맛을 본 마더니 박은선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향후의 경기들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좀 기대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하면 된다. 아, 그럼요.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100골 넣을 때까지가 9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딱 9년인데요. 네네네. 참 대단합니다. 네. 자, 스포츠 분야에 또 다른 키워드가 있어요? 네, 이 분야는 이제 저랑도 좀 연관돼 있는 왜요? 키워드인데 키워드가 이제 화병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화병. 왜요? 화병으로 연결이 돼요? 네, 시범 야구 경기인데 시범 경기 지난번에 1위와 2위를 했던 팀이 이제 한화와 삼성입니다. 네. 근데 이 한화와 삼성이 이제 계속 꼴찌 그리고 꼴찌에서 두 번째 하던 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화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화나는 이렇게 패널이 노골적으로 자기가 어디 팬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 사람인데 한화 팬인데 어쨌든 왜냐하면 이제 한화 팬들이 워낙 상징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제 마음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화나는 한화 팬들이 화병 생긴다. 뭐 아니면은 삼성 팬들도 화병 생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시범 경기 1, 2위를 차지했는데 결국에 또 이제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패를 이제 이어가면서 또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다 보니까 이 기세 싸움에서 계속 밀리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범 경기에서 잘 나가다가 본 경기만 되면 이러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만 시즌 초부터 험난한 여정이 펼쳐지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들의 또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마음을 또 흡족시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뽑은 거 맞죠? 사진 넣어가지고 뽑은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죠? SNS에서 이제 데이터에서 네. 급상승한 키워드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물가인데요. 물가 구성 품목의 86%가 2022년보다
금액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이제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458개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이 86%가 넘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되는 품목 수는 오히려 이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몇 개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두루두루 다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나 곡물 등 이제 공급 측면에서 시작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시차를 두고 계속적으로 물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뭐 채소류나 과일을 제외하고 이제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7월에는 등유, 뭐 식용유, 경유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고요. 지난달에는 도시가스, 뭐 지역 난방비, 심지어 이제 드레싱,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소스 같은 거죠. 이런 것들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은 희망 갖고는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하나 더 있는 키워드가 동결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이제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정도가 한두 차례 추가 인상하고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동결 혹은 인하 모드로 들어설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제 좀 물가가 오르는 것이 멈출까 아니면 내려갈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SNS 의견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오르는 건 빨리 오르는데 내려가는 건 참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미국 금리도 당분간은 안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 때문에라도 우리가 물가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도 우리나라 3.5% 수준 올해 내내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분야는요, 생활 분야인데 사고라는 키워드입니다. 대전에 이제 스쿨존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만취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구속된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이제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그 SNS 컨텐츠가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분이 SNS를 통해 가지고 뭐 많은 블랙박스 뭐 분석하는 이런 컨텐츠를 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유족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려는 의견을 지인을 통해 보여줬다라면서 CCTV 영상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CCTV에 보면 실제로 그 중앙선을 넘어서 초등학생 4명이 걷고 있던 반대편 인도를 빠르게 돌진하는 장면이 그대로 이제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배승아 양 사망했고 또 다른 아이 1명이 중태에 빠져서 뇌수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또 나머지 2명은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움과 좀 이 기회에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윤창호법 계기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형량 평균 4년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SNS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쿨존에 안전 펜스 설치하는 거 그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고는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수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